자, 1-1반 동영상을 먼저 조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서부고가 시험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서부고 포함해가지고 달고들까지 이제 요 진도 나가는 거는 달고 대공고도 그렇고 제일고도 그렇고 진도 나가는 거 일단 요거 좀 동영상 찍고요. 달고가 시험 다 끝나고 난 후에 진도 나가는 거는 이 동영상 이후에 진도부터 나갈 거니까 꼭 반드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56페이지에 나오는 유닛 4 동사의 시제와 태입니다. 동사의 시제와 태. 사실 뭐 시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그 동사의 어떤 모양, 즉 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고요. 우리가 시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일단 시간적인 어떤 표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동사들 갖고만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비동사로 얘기하면 am, are, is를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일반 동사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동사 원형이나 그 다음에 동사에 s나 es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갖고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비동사인 was와 were를 갖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로 얘기하면은 ed나 그 외에 불규칙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보통 시제는 두 개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시제라기보다는 어떤 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완료상이라든지 아니면 진행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조동사를 통해 갖고 나타내는 뭐 동사 원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거론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래도 마찬가지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뭐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 모양들은 지금 여기서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쭉 볼게요. 계속 비동사로 얘기하면은 완료를 나타낼 때는 have나 has에 그 과거 분사 being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완료 중에서도 과거 완료가 있으면은 당연히 had 다음에 being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비동사일 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일반 동사로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have나 또는 has나 아니면 과거형일 때 had가 들어가서 뒤에 pp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pp라고 하는 것은 동사 생긴 고라지가 ed이고 마찬가지로 불규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규칙형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불규칙형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행으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게 있어요? 진행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현재 진행과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이 있으니까 am, are, is 그 다음에 was나 were이 들어가서 뒤에 더하기 ing 형태를 취해주는 게 가장 많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뒤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되게 지배적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은 be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동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시제의 어떤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태는 당연히 능동과 수동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건데, 능동태로 얘기하는 거와 수동태로 얘기를 할 때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동사 단어가 저렇게 비동사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수동태로 안 되겠죠. 동사 단어가 그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나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능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과거분사 pp 즉 ed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완료형 같은 경우에는요, have나 has나 had에 being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들어가는 게 있고, 진행형 같은 경우는 비동사 다음에 being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서 pp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로 얘기하면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공통적인 특징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있는 패턴들이 전부 다 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얘기가 지금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되는 것들은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책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패턴들은 전부 다 동사에 포커스를 둬야 되니까 동사 중심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우리나라 말을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자, 현재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동작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거기 타이틀이 뭐 나와요?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이 나오죠. 자, 일단 보면 동작, 경험, 결과나 행동의 완료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데 과거에 시작되어서 현재에도 계속되는 일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와 현재 진행형, 완료 진행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고자 할 때는 동작이 계속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완료 진행을 사용한다. 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중학교 1학년들한테 가끔 얘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She has studied English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She has been studying English라고 하는 개념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재 진행형을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서 시작해서 지금 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has been ing를 쓰는 게 맞고요. 과거에 시작됐는데 지금도 내가 그냥 쭉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고 있어요. 공부해요.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have 다음에 과거 분사를 이렇게 쓰는 게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두 가지 차이점을 뭐 언급해놓는 거는 뭐 시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기타적인 어떤 뭐 소수력 문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문과를 가게 되면은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써라라고 얘기하면 그렇게는 나올 수는 있겠죠. 예전에 쌤 때는요. 쌤 대학교 때 그 영문법 수업을 할 때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있었어요. 조동사 위를 쓰고 동사원을 쓰면 뭐뭐 할 것이다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be goingto로 바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영작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쓰는 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쓰는데 그냥 who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who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들어갈 때도 이 둘의 차이점을 얘기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럼 동사들을 일단 포커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완료 진행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4번부터 볼게요. 자, he has left for Seoul already. 자, 그는요 이미 서울로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So, 그래서 I can't meet him.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줄여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she has left for Seoul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she has gone to Seoul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65번은요. I have used this smartphone for 3 years 하죠. for 3 years란 말은 3년 동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나는 이 스마트폰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니까 그냥 사용한다, 그냥 갖고 다닌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스마트폰을 3년 동안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현재 완료를 해석할 때 이게 했다는 과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3년 전에 돈을 얻었어요. 근데 그 돈을 지금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건 현재 완료형이 맞아요. 근데 3년 전에 내가 돈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뭐 다 써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과거형으로 그냥 끝내는 거. 이런 차이점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66번 갑니다. Ben has been applying for football manager jobs. 그래서 축구 매니저 일에 대해 그 Ben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지원하고 뭐 떨어져도 계속 서류 내가지고 뭐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67번 갑니다. However, 그러나 after a great deal of thought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많은 생각입니다. 그냥 많은 생각. 여기서 deal 하는 거는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 후에 I have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not to accept the position 그 지위를 받지 않기로 나는 결정했다. 그럼 그 전부터 쭉 생각했는데 나는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Welcome support 주어입니다. Welcome support는 주어고요. Has been energizing 해서 자 환영하는 지지는요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자아이들에게 활력을 넣어줬대요. 뭐 하도록? 그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죠. energizing이란 말은 활력을 주는 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는 적극적인이란 말도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학교 때 현재 완료는 당연히 현재 완료 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완료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첫 단추 문법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용법 4가지를 묻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똑바로 쓰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뭐를 구분하라고 얘기해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대 그냥 동사 과거형을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얘는 뒤에가 어떻게 들어가니? 특히 얘는 주로 이제 계속을 나타내는 계속적 용법만 주로 얘기를 하니까 뒤에 들어가는 전치사나 아니면 접속사 중에서 since라든지 아니면 for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over이라든지 over도 여기서 뭐뭐 동안으로 가끔 들어갑니다. for과 over는 사실은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은 since가 여기에서는 뭐뭐부터 뭐뭐 이래로 이런 얘기죠. 뭐뭐로부터 뭐뭐 이래로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have PP를 쓰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과거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서 끝난 일이니까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어제라든지 뭐뭐 전에라든지 아니면 last라든지 아니면 in 다음에 연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가요?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그 당시를 얘기하는 at that time이라든지 아니면은 then이라는 단어 그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과거형을 쓰는 게 맞는데 만약에 선생님 then 앞에 since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왼쪽 우선 법칙으로 since에다 포커스를 두시면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현재 완료는 그런 식으로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완료와 완료 진행은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나요? 아니요. 나올 일이 없어요. 걔는요. 그냥 독해 해석만 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구문 유형 19 갑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완료 진행과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과거 완료는 일단 생긴 꼬라지가 had 더하기 과거 분사잖아요. had 더하기 pp가 pp로 할게요 그냥. had 더하기 과거 분사인데 이 말을 쓰려면은요 반드시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간이 됐든 뭐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요. 예를 들면은 I got a toy that my father had bought 2 months ago.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달 전하고 내가 이걸 받았는데 어제 받았다 칩시다. 그럼 2달 전에 아빠가 샀던 그 장난감을 내가 어제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누구냐? 바로 관계대명사 that인데 이 that 기준으로 누가 우선이냐 누가 나중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얘가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had bought를 써주는 거고요. 내가 그냥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동사 과거형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요. 접속사 말고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냐? before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when도 들어갈 수, when은 접속사가 아닙니다. 자, before라고 하는 거나 뭐 아니면은 뭐 after는 아닐 거고요. 주로 before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before가 들어가고 어떤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명사가 분명히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 명사가 주로 과거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어떤 전치사의 before가 그 명사의 before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 2000년은 가뜩이나 과거인데 2000년 이전이면 더 훨씬 과거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첫 번째 과거 완료의 얘기고요. 선생님 그럼 과거 완료 진행은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고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뭐 그 이상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용이 그때쯤이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서부고는 알다시피요 나왔죠 이 문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쓴 거 나왔잖아요. 네가 30살이 됐을 때쯤이면 네가 뭘 했을 것이다 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그게 서술형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나왔더라고요.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혹시라도 내가 봐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쯤이면 뭐 네가 30살이 됐을 때쯤이면 아니면은 by 10 months later 뭐 10년 뒤쯤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때쯤이면 나는 뭘 했을 것이다. 니는 뭐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다른 예문 같은 경우에 네가 20년이 되면 나는 30년 동안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뒤면 내가 59살인데 59살까지 과연 내가 강의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 내용 볼게요. 과거의 시점까지 영향을 미친 동작, 경험, 결과나 행동의 완료 및 과거 시점 이전에 일어났던 동작을 나타낼 때는 과거 완료를 사용한다. 자, 줄 거주세요. 미래 시점에서 완료될 동작. 완료될 동작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완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조동사 위는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추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주어의 추측이나 주어의 어떤 그 의지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 아무리 의지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그렇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69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붉은 표시로 지금 전부 다 head weighted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 붉은 거 위주로만 볼게요. 밑에 우리나라 말은 설명이 있으니까 뭐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 동그라미만 좀 치겠습니다. 얘는 해석 대신에 169에 보면 head weighted 말고 자 and 거기 세모 쳐주세요. and 세모 치면 뒤에 동그라미 칩니다. did not get. 그러면은 20분 동안 테이블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서브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는데 서빙을 받지 못했다. 그럼 20분 동안은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고 나중에 서빙을 못 받은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그 기다린 게 먼저 그 다음에 서브 못 받은 게 나중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170번은요. 자 was sitting 동그라미 칩니다. 그 숙녀가요 그녀의 옆에 앉았는데 그리고 몇 분 동안 그녀를 계속 보고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앉았는데 몇 분 동안 계속 보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감상 잘 맞지는 않는데요. 앉았는 게 먼저고 계속 보고 있었다. 이렇게는 시간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번. 다음 달쯤이면 나는 내 첫 번째 소설을 끝낼 것이다. 끝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냈을 것이다. 해석은 이게 더 맞아요. 끝냈을 것이다. 모르죠.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그냥 이 주어의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e will have been learning. 우리는요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 날 1년쯤이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다가오는 일요일이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코스대로 밟아간다고 쳤을 때 아니면 가게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고 쳤을 때 다음 주 금요일이면 1년째 이제 가게를 운영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173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 that 세모 치시고요. 자, 그 보고서가 had found 발견했대요. 그 이전에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뭘 발견했어요? 그 건물이 곧 붕괴될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붕괴되는 상황들은 계속 분명히 과거 시점에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발견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했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 174번은요. 이번 12월이 되면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12월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12월이 되면 보고서가 끝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75번. 자, 25살이 되면은 25살이 될 때까지 he had published 10 major papers.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 얘기입니다. 10개의 주요한 논문들을 썼대요. 25살 때까지. 근데 여기서 시간이 하나 더 나오죠. 30살이 될 때. 30살이 되니까 거의 30종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dozen칸에 원래 dozen은 12개를 얘기하는데 굳이 이걸 미쳤다고 36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30개 정도 30살이 되면 그럼 30살 때는 과거 얘기하는 거면 25살은 그 이전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had published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175번의 페이퍼는요 거기 페이퍼에 S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페이퍼가 쓸 수 있는 명사로 얘기하는데 원칙상 페이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종이를 나타낼 때는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으로만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페이퍼가 여기에 S가 들어가서 논문 또는 뭐 보고서 아니 요즘에는 뭐 신문이라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떤 제품이나 규격화된 걸로 딱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는 셀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수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복수로 쓰여질 수도 있다. 아니면 선생님 단수로 쓰여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 어나 언이 들어가겠죠. 근데 뭐 P니까 당연히 어가 들어가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자, 거기 by then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때까지쯤이면 Miss Keller는요 will have knitted the whole dress. 그 전체 드레스를 뜨개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Miss Keller가 그때까지면은 그 드레스를 완성시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8번은 next가 딱 들어갔죠. next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I will have been sailing for 10 days. 난 열흘 동안 항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때쯤이면 내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그때 그 순간이면 내가 이러고 있겠지 이런 얘기예요. 내 동작 보고 웃지 마세요. 자, 그래서 78번은 그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구문 유형이 18번은 현재 완료 진행을 얘기했고 19번은 지금 과거 완료 진행을 얘기했고 미래 완료 진행을 얘기했잖아요. 20번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제의 어떤 예외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시제를 이제 일치시킨다 하는 말을 우리 흔히 시제 일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중간에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럼 접속사를 쓰고 주어와 동사를 썼을 때 많이 보여줬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렇게 끊었을 때 이 자리를 주절, 동사가 다자로 해석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종속절, 종으로 속해서 들어가는 절들을 종속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동사는 접속사의 뜻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현재형이면은 이 종속절의 동사는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얘가 만약에 과거형이라면 현재는 들어가지 않고 미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대과거인 had pp를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시제일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제일치에 대해서 예외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그 예외가 바로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과거로만 씁니다. 이거는 현재가 됐든 과거가 됐든 앞에가 현재 과거에 상관이 없이요. 무조건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과거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습관이나 그 다음에 진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다시요. 그리고 습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불변의 진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현재 시제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가 과거나 현재가 상관이 없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현재형을 써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는 게 그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밑에 두 개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쓴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접속사가 if나 아니면 접속사가 when이나 아니면 접속사가 뭐 after나 아니면은 뭐 until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쓰고 주어 동사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다음에는 가끔 가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will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인즉슨 아무리 여기 있는 내용이 미래의 느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will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 자리에다가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will을 표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if는 인지 아닌지 절대 아니고요.
얘는 뭐뭐라면이에요. 조건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when은 뭐뭐 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after는 뭐뭐 하거나 후에고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고 그런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렇게 현재 시제는 여기에다 써주는 거고 여기는 will은 여기에다 써줘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if 뒤에 will 들어가면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if가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when이 중간에 들어가는 간접 의문문 어순이라면 그때는 will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지금 말하는 거는 그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래 대용 표현에서는요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다음에 ing로 쓰거나 아니면 현재 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문법 용어에서는 잘 쓰진 않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가다, 오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동사들 뭐 will, come, come, g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약간 어떤 예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해요. I'm going to school 이렇게 얘기할 때 난 그럼 학교에 가고 있다도 되지만 난 학교에 갈 것이다 이 말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뒤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59페이지에 보면은 179, 180, 181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기 179번은 동그라미 칩니다. will postpone 아까 얘기했잖아. if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 will 안 쓴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will 쓸 때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오면 우리는 우리의 경기를 미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경기를 미룰 것이다. 그 다음에 180번은 거기 this Sunday 네모칩니다. 이번 일요일에 그녀는 is getting married 결혼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결혼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81번 같은 경우는 They are throwing a birthday party for John this afternoon. 이번 오후에 존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그들은 열고 있다. 이게 아니라 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일 뒤에 this afternoon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오후에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럼 이번 오후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는 시점은 당연히 오후가 아니라 오전이거나 아니면 그 전날 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오후라고 얘기했으니까 보통 이 말하는 상황은 보통 오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친구들 만나고 야 이번 오후에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will을 쓰지 않고 비동사 다음에 ing를 쓸 때도 가끔 있더라. 왜? 그런 어떤 예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will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will은 할 것이다도 되지만 하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을 못 치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럼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나 기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아니 기말고사 정말 잘 칠 거야 하면서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will이 맞아요. 알겠죠? 근데 뭐 I'm going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부터 예정을 담아가지고 I am studying English in next month 다음 달에 나는 영어 공부할 예정이야 하면은 이미 그 생각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물론 해석상의 그런 차이일 뿐이긴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뭘 답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굳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험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잘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한 번만 더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요. 이 어떤 문법에 대해서 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왜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도 직관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게 뭐 이런 문법이 맞아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원어민들은 우리나라 애들만큼 문법 되게 약해요. 우리가 국어 문법 얘기할 때 우리가 약하듯이 아니 우리가 약하진 않죠. 우리가 국어 문법이 힘들듯이 걔네도 영어 문법 힘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영어 문법을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대세 목숨 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진짜로. 뭐 물론 어느 나라 있긴 하겠죠. 근데 걔네한테는 그렇게 대시 중요한 대시 아니에요. 걔네한테는 우리만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학문적으로 따지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 182번 보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자 says 동사 체크하시고요. 됐어 해놓치고. Columbus arrived at the island of Jamaica in 1494. 자, 1494년에 자메이카의 섬에 콜럼버스가 도착했다라고 그 교사는 말한다. 자, arrived 동그라미. 역사적 사실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얘는 과거형 쓰는 게 맞죠. 만약에요, says가 아니라 said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arrived 쓰는 게 맞아요. 알겠죠?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동사 과거를 써야 된다. 그것만 포커스로 잡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Jack knew very well that 다시 제목 치세요. very well은 그냥 매우 잘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잭은 알았대요. 뭐가요? 지구는 태양을 돈다고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동사 어떻게 돼 있어요? revolves 동그라미 치세요. 얘가 이제 현재형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는 그냥 앞에가 과거형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제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184번 일단 tomorrow night 동그라미 칩니다. 내일 밤이래요. 일단 그러면 약간 미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는 내일 밤 is taking place 하면은 열릴 것이다. 알겠죠? take place란 말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열린다 하는 말이 뭐 문을 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뭐 진행하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85번에 그 책은 말합니다. 술탄 칸인데 이 술탄이 뭐를 의미했다고요? 12세기의 영주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영주가 뭔지 알죠? 그 영토의 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역사 한국사 배우면 땅의 주인 하면 지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says하고 술탄 사이 끊어주세요. 마찬가지 접속사 빠져있는 상태예요. says가 현재형으로서 아까 여기 있었던 현재형 주절의 동사고요. 그 다음에 mint가 과거형을 나타내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현재면은 뒤에 현재, 과거, 미래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6번입니다. 자, if it 다음에 is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will be cancelled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만약에요, 그 행사 당일날 비가 온다면 그 프로그램은 will be 취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7번은요. The suggested theory explained 그 다음에 why 세모 쳐주세요. Y가 의문사이면서 여기에서는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된 이론은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왜? 웃음이 전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 여기 보세요. 앞에는 explained가 과거형 돼 있죠. 근데 뒤에 보니까 웃음은 전염성이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선생님 웃음은 전염성이 있었다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웃음은 전염성이 항상 있으란 법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웃으면 아니 한 두세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들은 막 같이 웃는데 그 웃는 이유를 몰라요. 막 내가 막 뭐 그냥 웃기려고 웃기는 건 아닌데 그냥 뭐 해요.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한 명이 웃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웃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웃어? 그냥 몰라 그냥 웃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약간 전염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언제 많이 통용되냐면은 원어민들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뭐 와낙 오버하잖아요. 그럼 되게 웃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냥 오버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8번입니다. 썸머 캠프는요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don't miss the great opportunity. 이러한 훌륭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약간 목적성 판단이 조금 강하죠. 자, 잠깐만 좀 끄겠습니다.